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강 시간으로서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도지사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계획을 해당 시군의 공고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맞고요. 4번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자,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2.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고요. 2. 계획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면 안전성과 연속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추상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X. 3.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앞서 실시되는 공청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맞습니다.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공청회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이다. 도지사는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닙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경우에는 이들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면서 확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맞습니다. 2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4.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관계없이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네,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고.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5.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중 건축물 배치는 도 건축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심의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그냥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바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혹시 교재에 3이라고 답이 나온 거 그거 틀린 거니까 그거 수정합시다.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는 없다. 아니 없는 거 아닙니다. 있답니다. 있다. 함께 위반될 수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건 X. 3.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맞습니다. 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광역시장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4.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고시일부터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7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답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5년이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5년.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지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추가된다. 맞습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그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X. 4.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9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20.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 제한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상하죠? 부담할 수 있답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X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4.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일부터 원칙적으로 그 처리 결과를 45일 이내에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5.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강 시간이었고 11번부터 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